대통령 선거에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통해서 불법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로 전무후무한 공작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4.15 총선마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엄정하게 심판을 봐야 할 정부 기관들이 민주당의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과다하게 개입을 하더니 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지도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괜찮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중앙선관위가 본연의 업무보다 미래한국당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은 선거규칙인 선거법을 마음대로 바꾸더니 이제 선거에서 공정한 심판을 봐야 할 중앙선관위까지 정부 여당의 선수로 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경찰이 선거 정보를 수집했다고 경찰청장, 경찰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최근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소속 정보경찰관들에게 매일 보고서를 쓰게 하고 전국 정보를 모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야당 정치인들 사찰을 통해서 또 공작 선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집권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을 봐야 할 대통령이나 정부, 중앙선관위, 경찰, 행정기관 등이 특정 정당의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기관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또 부정선거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총선과 신종 코로나 관련 이슈에 집중된 사이에 최근 문 정부의 재정 중독 정책, 혈세 주도 정책의 폐해가 또 한 번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정부 총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000억 원이 감소했고 정부 예산안 대비 1조 3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세수가 평건난 것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세 전환의 주범은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문 정부가 법인세율, 소득세율, 정부세율을 모두 올리면서 기업과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다시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재정 중독 정책이 앞으로 더 큰 세수 참사, 경제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국민 주머니 쥐어짜서 무능을 만회해보려는 어리석은 악순환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성과에 대해서 서둘러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의 소득 양극화는 물론이고 최근의 집값 양극화 기록들이 거듭 갱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집값의 양극화가 13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제영화제 수상의 축하와 영광은 국민들께 돌리고 대통령과 여당은 양극화 해소 정책부터 제대로 챙기기 바랍니다.